깊이 있는 경제발전소.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. 네,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.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. 오늘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뭘 따져볼까요? 2차 추경, 재난지원금 요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지금 당정 갈등이 있다. 이게 밖으로 좀 드러나는 상황인데 사실 매번 그랬습니다. 여당은 다 주자.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니 선별 지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들은 각자 또 나눠서 편을 들고 있겠죠. 근데 하나로 좀 수렴되는 게 다 당정 갈등하면서 관전하고 있는 듯한 그리고 관전을 중계 보도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. 그럼 작년에 그랬었죠. 부총리께서 이제 직을 걸겠다,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랬으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직을 걸까? 라는 게 이제 제목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동아일보는 직 그는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가는 거죠. 경제부총리가요, 정부 행정 관료 가운데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고위직입니다. 직을 그렇게 함부로 걸어도 되는 자리는 아닌데 다소 선정적인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기자일 때 저는 어떻게 썼나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. 어쨌든 당정 간의 입장이 서로 다른 건 사실인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방식이 타당할 것 같으세요? 이렇게 중계 보도하는 거는 뭐 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. 근거를 갖다 대면서 외국의 사례들은 어땠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이걸 극복하는 방법 뭐 어떻는가 이런 것들을 재정 운영 같은 경우에 딱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균형 재정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긴축하느냐 아니면 확장하느냐 이 3가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든지 2개와 비슷한 중간선을 선택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토론을 이끌어내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. 그런 게 좀 부족하죠. 네. 지금은 거의 싸울 붙이거나 아니면 경마식으로 관전평만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잘 해결해 놓은 그런 전례가 있나요? 네, 갈등 보도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끝나고 나서 수면 아래로 떨어졌을 때 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도 다시 보도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는데 지난주에 좀 우리가 이제 알면은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. 아주 짧은 보고서인데요. 이 보고서는 제목이 팬데믹 직후에 긴축 재정을 하면은 불평등이 심화된다. 이게 이제 제목이었습니다. 네.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이제 돌입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이제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려 그러면 최소 5년 정도 확장 재정을 계속 펼쳐라. 이게 이제 주문 사항이었고. 근데 이걸 따지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 말은 안 맞는 거죠.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끔 도입하려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? 이제 보편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은 피해가 어디에 다 보편적으로 적용됐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좀 많이 피해가 간 건 사실이니까 선별 지원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이제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 또 생깁니다. 월 임대료 한 200만 원씩 주는 자영업자가 1년 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? 임대료를 못 내고 있는데 한 200에서 400만 원 주고 이게 지원금이다라고 해결해라고 하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참 최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인터뷰도 많이 보고 현장에도 가보게 되는데 명동이나 강남이나 이태원 같은 서울 시내 3대 상권이라는 데는 한 달 임대료가 작은 가게도 1,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는 데들이 많잖아요. 제가 지금 예를 든 건 진짜 영세한 사업장. 그러니까요. 지금 말씀하신 한 달에 200만 원, 300만 원 내는 그런 가게들도 누적된 빚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거리는 2가지네요. 하나는 재정 지원을 어설프게 해서는 정말 이도저도 안 된다. 그렇죠.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렇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손해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집중 지원 대상으로 꼽을지 청진기 돼서 진단하는 게 쉽지 않다. 이 2가지 고민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IMF 보고서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해서 보셨습니까? 이게 IMF가 사실은
복지재단 같은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 그러면은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확장 재정 기조를 좀 유지해 달라. 네. 이런 주문이고 이건 이제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.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만 나왔는데 실제 그걸 따져보고 언론이 캐보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재난지원금 주고 이럴 때 두 번째, 세 번째 줄 때는 핀셋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. 네. 그게 진짜 핀셋이 맞는지를 사실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. 핀셋이 맞느냐. 예. 아, 언론이 할 일이 많네요.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정부도 가장 고민하는 게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이 어설프게 지원을 하다가 돈을 거둬들였을 때 유럽의 재정위기가 그렇죠. 왔잖아요. 네.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길게 지원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의 시점 복합적으로 고려할 게 많아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. 저희가 달라지는 기류들 그때그때 정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따져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